자, 우리 51쪽 펴시면 돼요. 51쪽. 그죠? 계속 이제 불규칙 용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규칙이다, 불규칙이다 구분하는 건 지금 이 파트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적는 게 맞는가? 그거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51쪽의 8번이에요. 여불규칙 용언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얘도요. 하다나 하다가 붙는 말 하나밖에는 없는데요. 요거 하다 뒤에 어간 아가 붙었을 때 뭐로 나타나는 거? 여로 나타나는 거. 우리 하다 뒤에 아 붙이면 어떻게 활용해요? 공부를 하여. 물론 하여가 줄면 뭐가 되죠? 해 이렇게 줄기는 하죠. 그래서 이거는 하다나 하다가 붙는 말, 뭐 운동하다 아니면 공부를 하다 해서 하다나 하다가 붙는 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고요. 당연히 나머지 용어들 같은 경우는 이 여로 나타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기 규칙 용언이라고 나와 있죠. 잡다 같은 경우에 아 붙으면 당연히 잡아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니까 이런 데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8번도 역시 일상적으로 잘 쓰는 범주이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거 없고요. 9번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죠. 52쪽인데요. 자, 9번 보면 히읗 불규칙 용언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앞에서 이거 불규칙 활용 배울 때 어간과 어미가 다 바뀌는 불규칙 활용 이런 식으로 정도는 했던 건데 역시 적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이런 거죠. 형용사 어간의 끝받침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주는데 이때 어미의 모음도 함께 준다. 좀 복잡해 보이죠. 다만 자 어미 아 어와 결합할 때는 히읗이 줄면서 어미가 각각 그저 에로 나타나며 되게 길어. 어미 네와 결합할 때에는 어간의 히읗이 준 형태와 줄지 않은 형태 둘 다 맞는 표기로 인정한다. 어간 끝에 히읗 받침인 형용사 중에서 좋다 이외의 단어는 모두 이에 해당한다. 일단 마지막 구절 눈에 띄니까 쉽게 먼저 확인해 보죠. 우리 이를테면 이렇게 히읗 불규칙 용언들은요. 형용사, 어간 받침이 히읗인 형용사에만 해당하는 거고 그 중에서 뭐는 들어가지 않는다. 좋다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왜 좋다 같은 경우는요. 먼저 확인해 보죠. 여기에다가 아 붙으면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좋아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표기할 때 그러면 어차피 어간이나 어미 표기에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 한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마늘을 찢다 같은 경우에 이거 동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어가 붙으면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해요? 마늘을 찌어라고 해가지고요. 어간과 어미의 표기 형태에서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먼저 확인하시면 되고요. 범주 먼저 확인하시면 되고 하나씩 한번 해보죠. 이를테면 노랗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해볼게요. 이 노랗다의 어간에다가 그죠? 어간에다가 어미 은이가 붙으면 그죠? 뭐 좋으니 이런 것처럼 은이가 붙으면 이거 노라은이라고 해요? 노란이라고 해요? 노란이 그죠? 이렇게 쓰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떤 변화가 확인되는 거예요? 어간 받침에 뭐가 없어졌어요? 히읗이 없어지고 어미 은이에서도 뭐가 안 보이죠? 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불규칙 활용을 배울 때 히읗 불규칙 활용 같은 경우는 어간과 어미가 다 바뀌는 불규칙 활용의 범주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거 빠지는 것보다는 노랗다에 은이 결합했을 때 우리가 맞는 표기 형태가 뭐가 된다는 거? 노란이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만 히읗 불규칙 용언이 재밌는 게 똑같이 볼게요. 여기에다가 은이가 아니라 아 같은 모음 어미가 붙으면 어간 받침 히읗도 사라지는데 어미 아가 뭐로 나타나요? 에로 나타나요. 그래서 노랗다에 아 붙으면 뭡니까? 노래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나 어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가 붙었을 때는 이 아가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하는 거 부자연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다음은 이런 것도 봐야 되죠. 아가 붙었느냐 어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에와 그다음에 어이의 에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퍼러타에는 아가 아니라 뭐가 붙겠어요? 어가 붙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퍼레 이렇게 되는데 표기 조심해야 되죠. 어가 붙었기 때문에 아이의 애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요? 어이의 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 어가 붙었을 때 애로 나타난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괜찮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자, 노랗다에 종결음이 네 같은 게 붙었을 때는요. 이때는 히읗 남아있는 것과 히읗 탈락한 것 두 가지를 다 허용을 합니다. 이게 표준어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바뀐 지 벌써 한참 됐으니까 벌써 이제 몇 년이야.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뀐 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만 쓰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러니까 종결음이 네가 붙었을 때는요. 그죠? 히읗 안 적어도 되고 뭐 해도 돼요. 적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다 허용한다라는 거. 특히 이제 히읗 불규칙 용언의 표기하고 관련해서 잘 나오는 것은요. 요게 잘 나와요. 어차피 얘는 두 개 다 되니까 맞는 걸로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규칙을 설명해 준 다음에 아가 붙었을 때는 아이의 애, 어가 붙었을 때는 뭐가 된다? 어이의 애로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트릭을 거는 거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입술이 파래졌어라고 얘기했을 때 파랗다가 기본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파랗다니까 아가 붙은 거예요? 어가 붙은 거예요? 아가 붙은 거겠죠. 그러면 파랗다에 아가 붙으면 파래했을 때 어이의 애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의 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가 붙었느냐 어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애, 어이의 애가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범주에서는 잘 나오니까 다른 것들보다 아 붙었을 땐 아이의 애, 어 붙었을 때는 어이의 애가 붙는다는 거 그죠? 요것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좋다나 히읗 받침인 동사에는 이런 불규칙 활용의 양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표기할 때 헷갈리지 않을 거고요. 자, 이거 활용과 관련된 표기는 거의 다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허옇다는 지금 여기 모음이 뭐예요? 여니까 그죠? 아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허예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가 붙는 형태로 그죠? 허예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개념 확인 문제 한번 가보죠. 자, 지금 여기서는요. 활용해서 적은 표기에 맞고 틀리고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그죠? 활용한 것들은 맞는 거 준 다음에 뭘 물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기본형을 물어보기도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기본형 자체가 헷갈리는 게 담그다, 들르다, 그다음에 뭐 있었어요? 잠그다, 치르다 이런 것들 의탈락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있었어요? 디귿 불규칙 활용 중에서 눕다와 붙다 같은 거 그죠? 얘는 사람들이 기본형을 잘못 알고 있어도 활용형의 표기는 맞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으로 물어보는 쪽으로도 응용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보세요. 지금 물을 강판에 가니 같은 경우에 얘는 기본형 갈다 맞나요? 맞죠? 그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다의 갈에다가 뭐 리 결합하면 그죠? 어감 받침 리을은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날 보시오 앞에서 항상 탈락하기 때문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니까 리을 빠지고 간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래되어 부른 국수는 맛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거 분이라고 쓰면 안 돼요. 불은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기본형은 불다가 아니라 뭐가 돼요? 붓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답이네요. 붓다의 어간에다가 뭐가 붙어서 그죠? 은이 붙어가지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 왜 기본형은 붙다고 그 다음에 모음 어미가 붙었기 때문에 어감 받침 디귿을 뭐로 표기하게 되는 거예요? 리을로 표기해서 불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해야 되는 게 오래되어 분국수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만약에 분이라는 형태가 나타난다면 얘는요. 불다의 불에다가 어미 뭐가 붙은 거예요? 니은이 붙어서 분 이렇게 되는 건데 물에 젖어 부피가 커지다 라는 뜻의 단어는 불다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붓다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명사형어미 미음 하면서 리을 이외의 자음 받침일 때는 의가 들어간 형태의 어미가 붙는다고 했죠. 그러면 얘도 디귿이니까 그죠?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들어간 뭐가 붙어서 은이 붙게 되는 거고 다만 얘는 디귿 불규칙 용언이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디귿을 뭐로 표기해야 되는 거예요? 리을로 표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는 암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류의 설명들이 남았을 때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 떠올리면서
바로 이해하고 아 내가 배웠던 거 그대로 나왔군 하고 바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지금 보니까 그다음에 요 이르다. 아까 우리가 다타라든가 빠르다, 그 다음에 말하다, 그 다음에 다타나 미치다. 이게 다 이르다로 형태는 동일했지만 의미에 따라서 활용하는 거, 표기하는 양상은 달라졌거든요. 지금 보니까 아이들에게 위험한 데서 놀지 말라고 일렀다라고 했을 때 이 기본형 이르다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겁니까? 어떤 의미? 그렇죠. 말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말하다라는 의미의 이르다는요. 어가 붙었을 때 어간의 르가 리을로 나타나는 애예요. 그래서 이르다, 일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내년엔 이런 거 할 수 있겠네요. 그죠?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렀다가 친구를 만났다.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예, 딱 이제 없어? 그럼 저기 가면 되지. 군원 송어 횟집 가면 되지. 그죠? 퇴근하다가 군원 송어 횟집에 들렀다가 친구를 만났다. 야, 날 쌀쌀해지면 이제 또 송어 맛있을 때 됐잖아요. 그렇죠. 쌀쌀할 때 1인분 포장 16,000원. 몇 번 포장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나름 알차더라고요. 혼자서 먹기에 굉장히 넉넉한 그 붉고 차가운 살에 예? 그 뭡니까 그 양배추 썬 거하고 초장하고 들깨가루 막 버무려 가지고 그 콩가루 그만해서 확 막 먹으면 그죠? 옥수수 막걸리가 술술 막 넘어가던데. 그죠? 자, 속으로 그러고 있죠. 사주고 얘기해 이 자식아. 그죠? 혼자만 처먹지 말고 사주고나 얘기해 이 자식아. 먹습니까? 거기 딴 것도 팔아. 튀김도 팔더라고. 그죠? 제가 올해 추석 때는 사실 잘 못 놀고 추석 특강을 연달아서 5일 했거든요. 하루에 11시간씩. 예. 9시부터 요즘에 수능도 하니까 그 추석 때 웬만하면 다 놀려고 하는데 꼭 이 원장님이 제발 좀 저기 권 선생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돈 많이 주셔야 된다고 하고 9시부터 1시까지 그다음에 1시에서 2시에 식사 2시부터 6시까지 하고 6시, 7시까지 식사 그리고 다시 7시에서 10시까지 그렇게 해서 하루에 11시간씩 5일 해서 5일 만에 끝내는 뭔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추석 때 여러분 위해서 딴짓을 못한 게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그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저도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돈은 좀 벌었어요. 벌었으니까 뭐 한번 좀 11월 되고 날 좀 쌀쌀해지면 뭐 군원 송어 횟집이나 한번 가죠. 그래? 뭐 이 정도 인원이야 뭐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 한 50만 원이면 배부르게 먹겠지 뭐. 그쵸? 50만 원어치 먹고 n분의 1하면 되지 뭘 걱정을 해. 농담입니다. 그죠? 예, 적당한 데 가서 적당한 가격으로 예. 우리는 뭐 자주는 아니어도 한 그 6개월 단위로 한 번쯤은 회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예, 성인들인데 파이팅을 다지고 공부 의지를 다지면서 11월쯤에 한번 고민을 해보죠. 그죠? 11월쯤에 승규 형한테 돈 뺏을까? 회식한다고? 보태시죠? 밥 먹을 건데? 막 이러면서. 자, 일단 여기서 포장마차에 들렀다고 했을 때는요, 어떤 장소를 방문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형 뭐가 맞아요? 들르다가 맞습니다. 그죠? 당연히 앞에서 어간 끝모음 의가 탈락하는 거니까 붙으면 요거 빠지고 들리을에 붙으면 뭐가 되는 게 맞아요? 들렀다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은요, 맞춤법에서 항상 기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용언에 활용해서 사람들이 맞춤법을 많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 국어 문법 같은 데서도요, 이렇게 활용과 관련해서 표기하는 형태를 물어보는 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는 이해만 하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죠. 자, 그다음에 53쪽 한번 가볼게요. 문제 형태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계속 이제 형태에 관련된 부분 보는 거고요. 관련해서 이런 거죠. 접두사라든가 어근에 전미사가 붙었을 때 어떻게 적는 게 바른 것인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역시 이제 여러 형태의 접두사나 전미사가 있는데 어떤 조건에 따라서 같은 의미지만 형태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접두사로 색깔을 강조해주는 새시 같은 게 개념형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되게 편한 게 이런 거죠. 언제 새와 시가 붙고 언제 색과 시시 붙는지 가볍게 언급을 해준 다음에 거기에 맞춘 사례로 적절한 걸 찾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것도요, 설명된 용어의 의미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지금 보니까. 자, 이거 두 개가 짝을 이루거든요. 새와 시가 짝을 이루는데 얘는 쉬울 겁니다. 그죠? 자, 일단 새, 시는 기본적으로 어디 앞에 붙는 거예요? 뭐 앞에? 무슨 소리? 된 소리. 그 다음에 뭐?
거센 소리, 그리고 뭡니까? 히읗 앞에는 색 강조할 때 세나 시가 붙는데 다만 요 앞에 붙을 때 첫 음절, 그죠? 그러니까 세나 시가 붙는 첫 음절의 모음이 양성일 때는 뭐가 붙고요? 세가 붙고요. 세나 시가 붙는 첫 음절의 모음이 뭐일 때? 음성일 때는 뭐가 붙는 거예요? 시가 붙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된소리, 거센소리, 히읗 앞에는 세나 시가 붙는데 첫 음절 모음이 양성일 때는 뭐? 세, 음성일 때는 뭐가 돼요? 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설명 나오면 적용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다만 이제 이런 건 알아야 되죠. 된소리, 거센소리가 뭔지 알아야 될 거고.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모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한번 물어봅시다. 양성 모음은 뭐예요? 아나 오 같은 거, 그죠? 우리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발음할 때 밝고 가벼운 느낌이 나는 걸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양성 모음. 그래서 아나 오 계열이 대표적인 양성 모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음성 모음은 상대적으로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나는 모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반대되는 거 아니겠어요? 뭡니까? 어와 뭐예요? 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계열들의 모음이 음성 모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세요. 유 같은 것도 무슨 계열이에요? 우 계열이니까. 그죠? 무슨 모음? 음성 모음이겠죠. 그래서 아, 오 계열, 우 계열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인이면 이 어감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이런 거 아이한테 4살짜리 아이한테 건프라 사줬을 때 아이가 좋아서 아빠 고마워요 하하 이렇게 웃는 거하고 아빠 고마워요 후훗 그죠? 이거 되게 느낌이 다르죠? 그죠? 우리가 4살짜리 애가 그 선물 갖고 나서 아빠 고마워요 후훗 이러면 인생 2회차 같잖아요. 우리가 어색하다고 느끼는 게 이게 우가 무슨 모음이기 때문에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4살짜리 아이의 그 맑고 가벼운 웃음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양성, 음성 했을 때 어감은요, 우리가 거의 한국어 화자로서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죠. 그죠? 이를테면은 지금 까맣다는 무슨 소리예요? 된 소리고 첫 음절 모음이 뭐? 양성이니까 세 시 중에 뭐? 세가 붙은 겁니다. 되게 편하지 않나요? 그죠? 바로 여기로 넘어올까요? 자, 퍼러타 같은 경우는 이거 뭐예요? 거센 소리. 그래서 세나 시가 붙는데 어라는 뭐가 붙었어요? 음성 모음 붙었으니까 뭐가 붙은 거예요? 시퍼러타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도 있어요? 히읗 앞에서. 그래서 하얗다 같은 경우도 히읗이기 때문에 세 시가 붙는데 이거 뭐예요? 양성이니까 뭐가 붙는 겁니까? 세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념으로 나왔을 때 적용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색과 쉿은 어떤 경우가 되느냐? 이것도 이렇게 짝을 이루게 되는데요. 색과 쉿은요, 울림소리 앞에서 적는 겁니다. 그죠? 우리 그러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색깔을 나타내는 말은 잘 없고요. 그죠? 자음 중에서 대표적인 울림 소리가 뭐가 있어요? 자음 중에서 니은, 리을, 미음, 받침, 이응. 그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울림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모든 모음은 기본적으로 울림 소리고 다만 이렇게 색깔 강조하는 말이 붙을 때는요. 모음 자체로 시작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자음 중에서 울림 소리를 생각하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모노레일이라고 외웠던 거. 모노레일. 그래서 우리 왜 그 자음표 외울 때 그죠? 모노레일 이렇게 해서 미음, 니은, 리을, 받침, 이응. 근데 어차피 받침, 이응, 음가 있는 이응이 첫 소리로 올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니은이나 미음, 리을 같은 거 얘기하는 걸 거고 대표적으로 니은이나 미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잘 나오는 게 어차피 많지도 않아요. 보세요. 이렇게 똑같죠. 그러면 울림소리 앞에서는 셋, 시시 붙는데 양성일 때는 뭐가 붙고 셋이 붙고 첫 음절이 음성일 때는 뭐가 붙는 거예요? 시시 붙는 거죠. 그러면 니은은 무슨 소리? 울림 소리에 오는 뭐예요? 양성이니까 뭐가 붙게 되죠? 셋이 붙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누렇다 같은 경우는 니은이니까 셋, 시 둘 중에 하나인데 뭡니까? 음성이니까 뭐가 붙은 거예요? 시시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 누렇다. 선생님, 니은 말고 다른 울림 소리로 시작하는 색깔 나타내는 말이 있나요? 예, 있기는 있어요. 우리 이런 것도 쓰거든요.
말 같아 같은 것도요. 울림 소리로 시작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음으로 시작하니까 말 같아는 강조할 때 뭐 붙이겠어요? 샘말 같아. 그 다음에 반대로 멀거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겠어요? 칫멀거타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노랗다나 누렇다에 비해서 말같다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그렇게 흔히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모르는 말은 아닌데, 그죠?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 말이죠. 한번 보시면 되고요. 뒤쪽에 나오는 문제 계속 보면 문제 전에 이제 2번에 보면 부사 파생 전미사 이와 히의 표기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왜 부사를 만들어 줄 때요. 그죠? 이를테면 우리 왜 열심히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이나 히가 붙는데 이거 붙일 때마다 이를 붙여야 되는지 히를 붙여야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들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도 쉴 때는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는데 자꾸 거슬리는 게 자막에 깊숙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깊숙이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요? 깊숙이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맨 끝에 이와 히 둘 중에 하나가 붙기는 붙는데 정확히 뭐가 붙는지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요거 설명을 이해하고 붙일 수 있으면 되지 언제 이가 붙는지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험에 요 내용이 나온 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응용되는 거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시문 준 다음에 기역, 미음의 사례를 바르게 짝 지은 것은 기역, 미음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되는 개념 역시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언어 부분은요.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편해진 거예요. 예전처럼 암기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이기는 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죠? 국어도 일단은 그 내년까지는 난도가 과도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예측하는 난도가 평이하다는 딱 내년까지가 끝입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내후년부터는 이제 국어가 전체 100문제 중에 25문제가 돼요. 25문제가 되면 복합지문 형태, 이를테면은 한 지문에 2문제 주는 형태가 그죠? 한두 개 더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체감 난도도 물론이고요. 실제 난도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까지는 좀 그 국어는 가장 우선적인 공부는 아니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심플하게 제대로 공부하고 내년에 끝내야겠죠. 그죠? 25문제 체제로 넘어가면 물론 그 전에 예시 문제가 한번 나올 텐데 난도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구급도 피셋을 도입한 건 아닌데 피셋화 되는 경향이 있고요. 피셋화 되는 국어 시험은요. 논리적인 추론 문제의 난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보면 풀 수 있기는 풀 수 있는데 짧게 확 금방 풀리지는 않는 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 두세 문제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끝내기로 했잖아요. 더 끝내고 뭐 나 강사 은퇴하기 전에 한번 해야죠. 합격률 100%. 그죠? 합격률 100%. 그죠? 이 말이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올해는 좀 약간 모자랐지만, 합격률 100%에서, 그죠? 이제 다른 말이 필요 없죠. 뭐, 어느 대학 어디에서 강의하고 다 필요 없고 뭡니까? 그죠? 권기태, 합격률 100%. 끝! 그죠? 합격률 100%. 이것만한 광고가 어디 있어요? 그죠? 뭐 학벌 다 필요 없는 거죠? 뭐 학원 경력 다 필요 없는 거고. 제가 2년에 걸쳐서 100%한 적은 있어요. 예전에 그 승규 형하고 한국사 선생님 승규 형하고 같이 있을 때 학원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아서 학생들이 붕 뜬 거예요. 그때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하고 승규 형만 다른 선생님들은 다 그 눈치채고 다른 학원 가고 강의 계약하고 그랬는데 우리 둘만 설마 학생들 시험 끝나기 전에 일부러 문 닫겠어? 그래서 뭐 승규 형이 기태야 그 권 선생 우리 뭐 지금 학원 좀 심란하지만 학생들이 중요하니까 우리 둘이라도 끝까지 챙기자. 또 그 강사실에서 둘이 나란히였어. 나란히 그래서 나란히 앉아가지고 승규형 애들이 내 애들이고 내 애들이 그냥 승규형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눠서 상담하고 하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10월달에 4월달 10월달에 문 닫습니다. 그래가지고 둘만 끝까지 남아 있다가 벙 쪄가지고 그죠. 그래서 근데 이 남아있는 친구들은 그 승규 형하고 절 보고 남아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2주 남기고서는 옆 학원에 갔어요. 옆 학원에 가서 내가 여기 지금 있는 학원 문 닫는 거는 소문났으니까 알 거고, 근데 학생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교실 하나 빌려주면 내가 나한테 떨어지는 수강료를,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수강료가 10만 원이면 보통 강사가 오고 학원이 오고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학원이 갖는 5만 원 받고 요거 받지 않을 테니까 어차피 교실 있는 거 있으면 너희 이득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애들한테 5만 원만 받고 강의실 4개월만 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콜 해가지고, 그냥 어차피 그 학원 입장에서도 빈 교실 놀리느니 받아가지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20명을 끌고 수강료 절반으로 해서, 애들한테는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이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신규니까 할인해준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말했어요. 자랑하면서, 야 사실은 그때 내가 내 거 포기하고 할인해준 거다 이렇게 해서 자랑했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해야죠. 그런 게 어딨어. 해주면 해준 거지. 그래서 끝나고 나서는 다 해줬고, 그때 20명이 저를 따라와서 학원 따라왔는데, 국가직, 지방직 그 해 4월, 6월 합쳐서 18명이 합격했습니다. 이 20명, 18명 합격했고, 나머지 2명은 이제 세무하고 교정직 1명씩 남자였는데, 다음 해에 그 2명도 국가직에게 둘 다 합격을 해가지고 2년에 걸쳐서 100%. 근데 이건 좀 2년에 걸쳐 100%인데 합격률 100% 그러면 좀 사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쓰지는 못하고, 그때가 높았습니다. 그죠. 합격률 거의 100%는 됐죠. 그죠? 여기서 다시 한번 또 100%에 도전하는 거죠. 내년에 하면 돼요. 아니야, 100% 할 거야, 100%. 어쨌든. 내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옛날이다, 진짜. 그때가 2018년이었으니까. 그죠? 2019년이었나? 거의 그랬었고. 그래서 승규 형하고 저하고 그래서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 닫는 학원에서 둘이 끝까지 이렇게 학생들 붙잡고서는 버텼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둘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친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지 서로 확인을 했으니까, 남들 다 떠날 때, 그죠? 그래서 그때 막 울면서 보낸 세월이 몇 년이야 그때, 그죠? 예, 원래는 힘들 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거죠. 자, 봅시다. 갑자기 과거로 생각하니까, 비도 오고. 자, 오늘 여기 수업 끝내겠습니다. 우울해서 못하겠어 막 이러면서, 오늘 처음 왔는데 이 분위기 뭐지 막 이러면서, 그죠? 뭐야 벌써 끝나 막 이러고. 자, 보세요. 2로 적는 경우가 겹쳐 쓰임 명사 D입니다. 그러면 겹쳐 쓰임 명사라는 것은 명사 하나를 몇 번 쓴 거예요? 2번 쓴 거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 간이라는 게 서울과 부산 간 했을 때 어떤 관계나 거리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죠. 보이잖아요. 그러면 간을 뭐 했어요? 강간이라고 겹쳐 썼으니까 겹쳐 쓰인 명사 뒤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뭐로 적는 겁니까? 이. 여기서는 어떤 명사가 겹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나날이라고 쓰지만 사실은 얘는 뭐하고 뭐가 만나면서 날과 날이라는 명사를 겹쳤으면서 리을 한번 빼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날. 그 다음에 요 다달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달과 달. 그죠? 이렇게 하면서 다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도 겹쳐 쓰인 명사고, 이것도 뭐겠어요? 한 번, 2번 할 때 번이라는 명사가 2번 쓰인 거죠. 겹쳐 쓰인 거니까 이 조건에 따라서 이가 되는 겁니다. 분석하기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받침 뒤에? 시옷 받침 뒤에. 와, 이거는 눈만 제대로 보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읒, 버젓. 이걸 틀리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반듯, 빠듯, 지긋 다 무슨 받침이에요? 시옷 받침이니까, 이거 딱 보는 순간 시옷 받침 뒤에는 이. 그죠? 이것도 금방 확인이 되는 거고요. 다만 재밌는 건 이와 희 중에 이로 적는 조건에 시옷 받침 뒤가 얘는 100%예요. 그래서 그냥 일상에서도 이와 희 헷갈릴 때 시옷 받침 뒤에는 무조건 뭘 적는다? 이 적는다. 이거 알아두면 좀 편하기는 하겠죠? 뭐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잘 눈에 띄지 않는 100%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자, 무슨 용언이요? 비읍 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에서도 뭐로 적습니까? 뭐로요? 이로 적어요. 우리 왜 조금 전에 했지만요. 비읍 불규칙 용언이라는 게 어간 받침 비읍이 모음 어미 만났을 때 오나 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요거 가벼이 같은 경우에 어원이 뭐겠어요? 가볍다. 그러면
얘는 뒤쪽에 어가 붙으면 가벼워 이렇게 쓰는 애니까 비읍 불규칙 용언이죠. 그래서 이 뒤에는 이와 희 중에 뭐가 붙는 거예요? 이가 붙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요? 가벼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다만 우리가 그냥 그래도 뭐 가벼이 괴롭다 괴로이 새롭다 새로이 쉽다 쉬이 즐겁다 즐거이에서 쓰는 말이기는 한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기는 하죠. 이렇게 써오기는 했는데 보세요. 비읍불규칙 용언이라는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가 붙었는데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이가 붙으면 사실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예. 그죠? 우리가 봤을 때는 가볍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도대체 받침 비읍은 어디 갔나 싶을 겁니다. 근데 얘는 규칙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관습으로 존재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가볍다에 이가 붙으면 요 비읍이 모음과 만나면서 요렇게 가벼위라고 해서 요거 우리가 이제 중세 국어에서 순경음 비읍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형태로 쓰였었어요. 중세 이런 형태로 쓰이다가 현대 국어에 지금 요런 순경음 비읍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래서 이게 소실되면서 어떤 형태로 남은 겁니까? 가벼이라는 형태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뭐 받침 비읍이 쓰이지 않는 거 무슨 규칙 같은 걸로 외울 필요는 없는데 왜 도대체 가볍에다가 이가 붙었는데 가볍비가 아니라 가벼이지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런 역사적인 변화 과정 때문이다라고요. 가볍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가볍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외워 막 이러죠. 이렇게 되니까 그냥 외워 막 이러고서는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역사적으로 된 건데 내가 어떻게 하니 그냥 외워. 이런 걸 왜 따져 막 이러면서 그죠? 쓸데없는 거 질문하네 이러면서 학생들 막 무시하고 궁금할 수 있잖아. 안 궁금해요? 도대체 비읍이 어디로 간 거야? 도대체 왜? 그죠?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단순한 역사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이런 거고요. 공부 열심히 했다고 티내는 거예요. 그죠? 전공 공부할 때 가벼이 공부하지 않았다고 티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붙지 않을 때 하다가 붙지 않을 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조건도요. 우리 왜 어차피 이나 희가 붙는 말 앞에 하다가 붙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 같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뭡니까? 이가 붙어서 같이.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해야 돼. 얘는 어디에 붙은 거예요? 길다의 길. 그러니까 길하다라는 말은요. 길다. 상관없이 길하다. 기운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다가 붙는 길하다는 길다의 그 길다가 아니라 이거 좋을 길자의 길하다가 되는 거고 이 길이는 길하다에 붙은 게 아니라 뭐예요? 길다의 길에 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다가 붙지 않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높 했을 때에는 높다라는 말은 있지만 어떤 말은 없어요? 높하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붙는 거. 그 다음에 많다 같은 경우도 뭐 없어요? 만하다라는 말 없습니다. 너무 쉽네요. 그 다음에 이가 붙은 게 요거니까 실없다라는 말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실업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사 뒤 해가지고요. 적용하는 거 어렵진 않은데 이런 거죠. 곰곰이라는 부사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곰곰 생각하다. 그래서 곰곰이라는 부사가 있고 여기에도 이가 붙어서 물론 곰곰 생각하도록 되고요. 곰곰이 생각하다 이것도 되는 겁니다. 이것도 부사 뭐가 있어요? 더욱이라는 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있는 거예요? 오뚝이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붙어서 오뚝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형태상으로는 뭐가 반복이 돼요? 곰이 반복이 되는데 이거 보니까 이런 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곰곰이가 기억에 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곰곰이는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 곰은 뭐 있습니까? 이 곰이죠. 그죠? 이건가? 어쨌든 이 곰인데 이 곰곰이가 그 곰하고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곰곰이는요. 잘 기억해 두세요. 겹쳐 쓰인 명사 뒤가 아니라 그냥 곰곰이라는 뭐 자체에 붙은 겁니까? 부사 뒤에 붙은 겁니다. 그죠? 형태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분석 명확하게 해 두시고요. 오뚜기 같은 것 이런 사람은 없죠? 설마? 없죠. 그죠? 이 오뚜기는 우리한테 그 3분 카레와 3분 짜장을 제공해주는 그 오뚜기입니다. 그죠? 그 오뚜기 되는 거고. 야, 3분 짜장은 정말 신이 내린 작품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배고플 때 3분 카레, 3분 짜장.
일일이 만들어 먹기 힘드니까. 그 3분 짜장은 떡볶이 만들 때도 한 2스푼 넣으면 맛있더라고요. 예, 맞아, 카레도. 그죠? 둘 다 넣으면 망하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하셔야 돼요. 둘 다 넣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죠? 어디 외계 식품인가 싶은 생각이 들 거고. 한번 시도는 해봤어요. 제가 자주 보는 요리 유튜브가 유튜브가 요리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유명 셰프들 유튜브 보고, 얼마 전에는 그 이원일 셰프가 하는 육회 양념, 그거 보고 나서 그 홍두깨살 사가지고 육회 양념 그대로 해서 먹었는데 맛있더만. 그죠? 거의 그 육회집에 가는 맛하고 거의 비슷하더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하고 이제 실험해 보는 게 제 유일한 취미입니다. 근데 뭐 딴 거 할 게 없잖아요. 뭐 도다닐 수도 없고. 자, 그 다음에 히로 적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보세요. 히로 적는 경우는 뭐예요? 뭐가 붙을 때? 하다가 붙을 때. 그러면 히가 붙는 앞말에다 뭐 붙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다가 붙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극하다, 극히. 그 다음에 뭡니까? 고여하다, 고요히. 그 다음에 뭐예요? 도저하다, 무단하다, 열심히 하다.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우리 왜 일상적으로 도저하다, 무단하다, 열심하다 잘 써요, 안 써요? 그 형태로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눈에 띄지는 않는데 사실은 그런 단어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저하다, 무단하다, 열심하다가 있는 말이고, 그래서 하다가 붙는 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히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있죠. 아까 이건 왜 제가 얘기했을까요? 시옷 받침 뒤에서는 좀 전에 확인했죠. 무조건 뭐로 적어요? 2로 적고, 이게 뭐라고 했어요? 100% 2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외가 없다는 거 잘 해야 돼요. 우리 깨끗하다라는 단어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얘는 받침이 뭐기 때문에 시옷이기 때문에 히가 아니라 뭐가 붙는 겁니까? 이가 붙는 겁니다. 자, 이 히 적을 때 시옷 받침 뒤에서는요, 다른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따라고 하죠. 그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뭐로 적는다? 2로 적는다. 100%니까 요것 정도는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예외들이 있기는 해요. 이 예외가 뭐냐면 보세요. 지금 얘 어떤 말이 있어요? 깊숙하다. 뭐 있어요? 끔찍하다. 뭡니까? 나직하다, 납작하다, 삐죽하다, 수북하다, 뭐 촉촉하다, 큼직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얘네는 다 뭐로 적는 예외예요? 2로 적는 예외죠. 이거야말로 관습적인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성이 적용되는 건 아닌데 다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예외는 더 이상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어차피 개념 설명형 제시문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외를 문제에서 활용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시문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하다가 붙는데도 불구하고 히가 아니라 뭐로 적는 단어들도 있더라. 이로 적는 단어들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특히 일상에서 정말 많이 틀리는 게 깊숙이 같은 거 하고요. 촉촉이 같은 것들은 정말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죠? 아무래도 촉촉하다라는 말이 있다 보니까 촉촉히 내리는 비 이렇게 쓰기 쉬운데 촉촉이 내리는 비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요거는 뭐 상식으로 가볍게 확인만 해 두시고요. 자, 실제로 문제 한번 가보죠. 앞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요거 앞에 관련되는 거니까 앞에 거 보면서 할 수 있으면 되지 암기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살짝 더워지지 않습니까? 아닌가? 조금 틀까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쵸. 눅눅하죠. 그렇죠. 좀 눅눅한 것 같아요. 비 와가지고. 아니, 무슨 가을에 비가 이렇게. 응? 여름에 좀 이렇게 왔어야지. 가을에. 이제 추워가지고. 근데 아직까지는 씩씩하게 보일러 안 틀고 버티고 있습니다. 추웠는데, 온수 쓸 때만 딱 이렇게 3분 정도 온수 버튼 눌렀다가 끄면 한 15분 정도 뜨뜻미지근한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가열해서 있는 따뜻한 물 다 쓰고, 그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아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고 방에서는 씩씩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씩씩하게 자다가 좀 추운데 두꺼운 이불 덮어보고 좀 추운데 옷 하나 더 입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죠? 제 숙소의 보일러가 등유 보일러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200리터 넣었더니 24만 원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오래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좀 아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전기장판 사야겠어요. 골병 난다고? 괜찮아. 아직 젊은 데는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전기장판으로 버티면 되지 뭐. 내복 입고
잘 때 정리정돈. 뭐 이렇게 방안이 선선하니까 뭐 공부할 때 집중도 잘 되고 좋더만 뭐. 그죠? 예,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 올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선선해지기 시작하니까 벌써 그게 걱정이에요. 그죠? 작년 겨울에, 추운 게 좋다고? 정말 추웠는데, 작년 겨울에. 좀 진짜 추웠던 기억나요. 막 비 떨어질 것 같고, 막. 자, 봅시다. 앞에 내용 보면서 이거 지금 뭡니까? 된소리에 뭡니까? 양성이니까. 그죠? 뭐가 맞아요? 새가 맞아요. 그죠? 얘는 지금 거센 소리의 음성이니까 시시 아니라 뭐예요? 시.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울림 소리의 양성이니까 뭐가 맞아요? 셋이 맞습니다. 그죠? 자, 외우지 않아도 돼요. 앞에 거 보면서 점검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뭡니까? 된 소리의 음성이니까 뭐가 맞아요? 시 이렇게 되는 거고요. 히읗 앞에 음성이니까 뭐가 맞아요? 시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울림 소리 앞에 음성이니까 뭐예요? 시 되는 거 맞죠? 그래서 2번이 다 맞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그죠? 앞에 거하고 겹치죠. 그죠? 얘는 퍼렇다. 거센 소리의 음성이니까 뭐예요? 시퍼렇다요.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죠? 정확히 뭐예요? 시퍼렇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된 소리의 뭡니까? 양성이니까 새빨갛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니은, 울림 소리의 양성이니까 셋시 중에 뭐? 샛노랗다.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얗다는 뭐 이미 허옇다에서 봤지만 하얗다는 뭐가 붙어야 돼요? 새하얗다. 그죠? 히읗의 양성이니까 새하얗다. 그 다음에 이건 맞나요? 맞죠? 그죠? 된 소리의 음성이니까 뭡니까? 시꺼멓다. 뭐 신노랗다는 이미 앞에서 확인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조건 나왔을 때 적용만 잘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2번 같은 경우는요. 확실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100%짜리가 하나 있죠. 뭐였어요? 그게 시옷 받침 뒤에서는 무조건 뭐로 적는다? 2로 적는다. 이와 희 중에 2로 적는다라는 것들 확인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2번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앞에 규정 중에 어떤 것과 연결되는지는 한번 해봅시다. 그죠? 얘는 일단 2를 적어야 되고요. 2로 적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번번이. 그죠? 겹쳐 쓰임 명사 뒤기 때문에 2 해가지고요. 거기에 연결되는 그 다음에 곰곰이 같은 경우도 희가 아니라 인데에도 겹쳐 쓰인 명사는 아니죠. 얘는 뭐 뒤에서? 부사 뒤입니다. 곰이라는 명사가 겹쳐 쓰인 것이 아니고요. 곰곰이라는 부사 자체가 있어요. 그죠? 곰곰 생각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붙지 않아요. 딱 하다. 그죠? 근데 이게 딱하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딱이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딱히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하다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희 중에 뭐로 적는 거? 히로 적는 애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딱하다, 딱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거기 56쪽에 보시면 출제 키워드 26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요게 5분 만에 끝날 분량은 아니고요. 지금 해버리면 애매하게 끊어지기 때문에 잠깐 뭐 밥도 먹었겠다 쉬는 시간 좀 먼저 가지고 다음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그죠? 내용 이렇게 좀 정돈할게요. 지금 좀 쉬죠. 예.